안녕하십니까. 중개는 초보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문가급인 기자 출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일시 중단됐던 전세자금 돌려주기 대출, 즉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퇴거 자금이 막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 거래 혼선으로 이어졌던 구조에 숨통이 트이는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부분 재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NK 부산은행은 6.27 대책 시행일 이전 임대차 계약자에 대해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대상은 1주택자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해 1억 초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규제 내용은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유주택자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또 자력 반환 불가 정빙 지침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상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죠.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목적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요 상황을 보죠.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출이 필요하죠. 또 전세가가 하락해 새 세입자 보증금이 기존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차액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전의 한도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억 원입니다. 6.27 이후 제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는 1억 원 한도 플러스 자력 반환 불가 정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모호하게 전달돼 은행이 일괄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력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줘야 대출이 가능했는데 소득과 자산의 조회 없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결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도 막히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세 퇴거 금지령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죠. BNK 부산은행의 조치는 합리적 해석으로 평가됩니다. 대출 신청 자체가 자력 반환 불가의 전가라는 해석입니다. 추가 소득과 자산의 정빙 없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6.27 시행 전에 계약자라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선별적으로 재개하는 것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중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시장 영향입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안되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죠. 자금 조달이 안되면 퇴거가 안되고 다음 세입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매매도 지연됩니다. 세입자가 잔존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 매매 거래가 지연 또는 파기되죠. 시장 신뢰도도 하락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의 혼선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비춰질 수 있죠. 금융권 반응입니다. BNK 외 다른 은행도 질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세부 지침 해석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무기한 대출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금융사도 출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 관계자의 말입니다. 신청자 재산을 다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자력 반환 여부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알아보죠. 먼저 정책 신호와 실행 간의 괴리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 취지죠.
투기 억제와 레버리지 관리라는 게 규제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죠. 전세자금 선순환 단절에 따른 주택거래 경색, 행정 리스크 증가, 불명확한 규제로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피해와 정책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결론입니다. 6.27 대책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전세계약 이행까지 막는 규제는 지나쳤다는 판단이 시장과 은행권에 커지고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의 조치는 실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 조정이자 다른 은행들의 대출 재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은행들도 사례별로 유연한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전세시장의 신뢰 회복과 주택 거래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